안녕하세요. 소박한 대강부 인사드립니다. 오늘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주식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호기심을 해결하는 시리즈를 시작하려 하고요. 제가 만든 동영상은 대부분 다 웹페이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웹페이지를 기반으로 부연 설명하는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원하시면 이 웹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발단은 공중파 뉴스에서 어느 경제 전문가가 막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비트코인과 나스닥이 연동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제가 뭐 특별히 암호화폐 거래를 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이 나빴어요.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하냐. 그래서 이제 소스를 찾아보니까 소스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켄 리서치라는 어떻게 보면은 암호화폐 전문 연구기관에서 비트코인과 미국 유가증권 간의 연관도가 혹은 상관계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계속 연동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비트코인의 일변동이, 예를 들면 비트코인의 일변동이 나스닥 S&P 500의 일변동과 연동되어 있다. 그리고 계속 연동 지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사실만 툭 던져 놓는 듯이 얘기를 하고 해석은 뭐 한 이 정도로 하는 것 같아요. 위험 자산으로 암호화폐가 편입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썼어요. 그래서 저도 진짜로 그런지를 확인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호기심 해결에서 제공하는 거는 이게 우선 사실인지 검증, 그러니까 5월 초에 연관 계수가 증가 추세에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도 이 증가 추세나 혹은 연관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한 개인적인 해석, 이렇게 세 가지를 주로 다뤄보려고 해요. 데이터셋에 대해 설명드리면 이제 수집한 지수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나스닥, S&P 500, 달러 인덱스 이렇게 5가지고요. 수집한 기간은 2016년 10월 14일부터 2022년 11월 4일까지. 표상의 0, 플러스 0일, 그러니까 표상의 플러스 0일은 2016년 10월 14일부터 시작.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2016 10월 14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실은 더 데이터가 더 있는 거죠. 그래서 1493일까지 이렇게 있고, 이제 테이블에 이 지면이 부족한 게로 이제 데이터를 다 담지 못한 거죠. 그 다음에 변동률 단위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걸 여기 써놨는데요. 이게 뭔 얘기냐면 변동 측정 기준 기간이라는 라디오 버튼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주간 변동을 선택하면 이제 한 주마다의 변동률로 데이터셋을 변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간 변동을 선택하면 하루에 얼마나 지수값이 변했나를 나타내는 거고, 주간 변동을 선택하면 이제 한 주마다 얼마나 값이 변했는가, 얼마나 가격이 변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어슨 상관계수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켄 리서치에서 쓴 상관계수도 피어슨 상관계수고,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두 변수 간의 선형 상관도를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값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내릴 때 같이 내리면 양수값을 갖고, 오를 때 다른 하나가 내리고 내릴 때 다른 하나가 오른다. 그럼 음수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놨죠. A, B라는 두 개의 지수가 있고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변동이 하나가 1일 때, 1 올랐을 때 다른 하나가 0.1 오른다 하면 여기 점이 찍히겠네요. 그리고 하나가 2일 때 다른 하나가 0.2면 여기 점이 찍히겠죠. 그 다음에 하나가
마이너스 1이고 다른 하나가 마이너스 0.1일 때 여기 지금 점이 찍히고, 하나가 2일 때 다른 하나가 마이너스 0점이면 여기 점이 찍히겠죠. 그래서 이 점을 우선 이어보면 이제 선형관계죠. 완전한 선형관계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반대로 이제 마이너스 1인 선형관계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실제 데이터셋에서 상관계수를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간의 이제 상관계수를 재면 1이고 완전한 선형관계를 이루죠. 그 다음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간의 상관계수를 재면 0.69고, 그 다음에 완전한 선형관계라고 하기에는 우선 이렇게 주변에 선 주변에 놓여 있는 점들이 많죠. 그래서 이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을 때 이제 0.69라고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상관관계를 재면, 전체 데이터셋의 상관관계를 재면 이제 약한 선형관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선 바깥에 많이 위치한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선의 기울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선의 기울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선형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만큼 올랐을 때 오른 만큼 다른 지수가 올랐냐가 중요한 거지, 얼마나 올랐냐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올라가는 관계가 유지되냐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상관계수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보자면 여기 달러 인덱스가 있죠. 달러 인덱스가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달러 인덱스, 비트코인과 달러 인덱스 간의 상관관계는 마이너스 0.15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약한 선형관계를 갖는다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은 이더리움과는 상관계수가 높지만 나스닥이랑 S&P 500이랑은 약한 상관관계고, 그 다음에 US 달러 인덱스랑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케인 리서치가 했던 것 같은 일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주어진 데이터셋에서 두 가지 그래프를 그리려고 해요. 하나는 실제 그 지수 값의 변동을 나타낸 그래프고요. 그게 위에 있는 이 그래프고, 그래서 실제 지수 값을 나타냈다는 게 뭔 얘기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소값이 628이었어요. 그러니까 대강 여기가 628. 그 다음에 최대값이 67,580이었네요. 그래서 여기가 아마 67,582. 그래서 이 지수값을 최소랑 최대값 사이에 축적을 변경해가지고 나타낸 거죠. 마찬가지로 나스닥의 경우도 이제 최소값이 아마도 여기인 것 같고 5046, 그 다음에 최대값이 여기인 것 같죠. 그래서 16,057, 이렇게 수집한 기간 내에 나스닥 지수가 5046이랑 16,057 사이에 있었고, 그걸 이제 그걸로 축적을 변경해 가지고 나타낸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이 그렇고, 그 다음에 아래 그래프, 이제 아래 그래프에 대해 설명드리면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여기서는 30일간이죠. 30일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이 지수의 변동을 보고 그걸 가지고 상관계수를 측정한 거예요. 그래서 아래의 그래프는 상관계수를 나타낸 거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값은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오른쪽에 요 그래프들은 요런 그래프 있죠. 요런 그래프들은 이제 실제 상관계수가 이제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것과 실제 상관계수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된 점들의 분포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케인 리서치에서 발표할 시점에 상관계수가 비트코인과 나스닥 간의 상관계수가 0.83에 달했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주간 변동이라는 걸 선택하면 이제 한 주를 기준으로 30주간의 변동 상황을 가지고 상관계수를 계산해요. 그러니까 일간 변동일 때보다 훨씬 완만한 곡선을 그리겠죠. 여기서 보시다시피 제가 변경해서 그래서 완만한 곡선을 그리고 한 가지 좀 특이할 만한 상황은 이제 일간 변동에서는 이제 주말 기여분이 데이터에서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제 주간 변동에서는 암호화폐의 주말 변동 상황까지 다 포함돼서 결론이 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제 우선은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주간 변동이 훨씬 그래프 설명이 쉽기 때문에 주간 변동을 가지고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상관계수 그래프를 기준으로 결과를 분석하면 우선 결과부터 실제 수치 결과부터 보면 그러면은 비트코인과 나스닥 S&P 500의 연동에 관해서 아케인 리서치의 2022년 5월 주장은 사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5월경에 상관계수가 최고조에 달했거든요. 그리고 기사 이후 6개월이 지난 현재는 어떨까? 현재에도 일변동 0.4, 주변동 0.6 이상으로 높다. 전례 없이 높다. 그래서 우선은 아케인 리서치의 주장은 사실이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더 살펴볼 만한 사실이 있다면, 뭔가 패턴이 있다면, 과거 주변동 상관계수가 꾸준히 양으로 유지되었던 사례들이 두 경우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를 이제 연동기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연동기가 어디 있었냐? 이 그래프 상에서 첫 번째 연동기 어디 있었냐 하면 그러니까 2018년 11월, 그러니까 2018년 하반기에 첫 번째 연동기가 있었던 거죠. 연동기 1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상관계수는 0.2 정도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동기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기간 초반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연동기 0.3 정도의 상관계수를 유지하고, 그리고 해석에 따라서는 두 번째 연동기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해서 뭐 0.4에서 0.6 두 번의 연동기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연동기에 대한 해석을 좀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과거 상관계수가 높게 유지되었던 시기를 연동기라고 제가 얘기했죠. 연동기. 그래서 연동기의 시작은 주로 급격한 경기 후퇴 시기에 갑자기 상관계수가 급증하면서 시작되고요. 다음에 연관기의 지속은 뭐 경기 부양과 관계없이 실물 경제의 회복까지 연동이 지속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18년 하반기와
2020년 3월의 팬데믹 시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연동기가 지속이 되고, 게다가 그 연동기보다도 더 높은 상관계수를 최근에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다시 연동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최근에 루나 사태를 위시로 이제 2022년 5월이죠. 루나 사태를 위시로, 혹은 그 전에 이미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이제 신용도가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하한가를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거래자들에게 이 암호화폐가 떨어져도 어느 정도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을 거라라는 어느 정도의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움직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아케인 리서치 같은 데서 계속 연동을 강조하고 있죠. 이런 스피커들이 계속 연동을 강조를 하고 매우 자주 리포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이건 이제 좀 제 개인적인 해석이 많이 들어간, 주관이 많이 들어간 내용인데, 거래소나 발행 주체가 실제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가 있죠. 주식이랑 다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연동의 재료를 계속 투입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 움직임들이 있고, 게다가 운이 좋게도 이게 코로나 팬데믹 연동기랑 겹쳤죠. 그래서 이제 다수의 거래자들이 안 그래도 어느 정도 연동이 약하게 되고 있던 시점에서 이제 더 연동이 강하게 될 거라는 믿음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되면, 그러면 실제로 시장에 연동 지수가 올라가는 형태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결론에 대한 개인적인 해석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보다 합리적인 금융시장을 기대하며 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 얘기가 나오면 항상 안 할 수 없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게 뭐냐면 투자에 대해서 다시 정의를 해보자는 거예요. 투자라는 행위는 무엇일까? 그래서 투자라는 행위를 좀 정의해보면 어떤 사업이 있고 그 사업의 성장을 위해서 이제 자본금을 내는 행위죠. 근데 자본금을 대서 해당 사업이 성장하면 그로 인한 이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주식거래를 투자로 볼 수 있을까? 이게 일부 그렇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떤 투자자가 있고 우량 기업을 선별하는 거죠. 뭐 이 회사의 잠재 가능성이라 뭐 기술의 탁월함 등등을 기준으로 이제 이 회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이제 자본을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자본을 공급해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을 동안 이 자본을 공급한다면, 그러면 이 결과가 뭐 배당이든 아니면 매도로 인한 차익이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암호화폐 거래를 투자로 볼 수 있을까? 이거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암호화폐가 어떤 경제 활동에 자본금을 대는 걸까요?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해보면 아니라는 답을 쉽게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해요. 주식시장과 암호화폐가 실물 경제와 가상의 자산이 연동되었다는 믿음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금융시장의 거래자들이 전체적인 경제 성장도 도모하면서 본인의 이익도 취하는 형태로 참여하고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